많은 분들이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셨거나 받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1,000만 원 이상 계좌 이체하면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을 전부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증여세 신고를 했다가 국세청에서 내 계좌를 모두 조회해보고 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가족의 사업체에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많은 걱정 때문에 증여를 두려워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 간 계좌 이체와 증여세 신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원준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일명 CTR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고액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은행이 30일 이내에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거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현금 거래란 한 개 은행에서 하루 입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기 인출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금융회사 직원은 의심거래 보고라고 하는 STR 제도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은데요. 이 정보를 받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자료를 분석해서 국세청, 그리고 검찰 등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TR과 STR은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적용되며 계좌이체는 그 자체로 기록이 남고 수표 출금은 이서를 통해서 사용할 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동으로 FIU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법적으로 감시할 수도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증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에 국세청에서 내 계좌를 전부 조회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개인 계좌를 조회한다는 것은 이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단순히 가족 간 계좌 이체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세무조사의 절차를 거쳐야만 계좌를 조회가 가능하고, 계좌를 조회했을 경우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를 조회한 사실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계좌 조회 사실을 내가 통지를 받았다면 사실은 계좌 조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조회가 완료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좌 조회일에 바로 통지를 하게 되면 계좌 내에 금액을 인출하여 은닉하거나 또 계좌주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조회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계좌조회 통보 사실이 송달되기 때문에 이 조사가 다 끝났는데 국세청이 추가로 또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건가?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통보를 받더라도 과거에 조회한 것에 대한 통보이므로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요새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국세청이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원 단위부터 이체를 할 경우 모두 계좌를 조회한다는 정보가 많은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이 임의로 계좌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좌 이체로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특수관계자 간 증여이기 때문에 이 사실 근거 확보를 위해서 계좌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현금 증여를 할 때 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출산 공제 1억 원을 활용해서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이 없게 신고하는데요. 이 증여세는 정부 부과 세목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이 확정 처리를 해야 하는데 증여를 받았다는 근거 서류를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계좌 내역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이체 내역에 하나여 계좌번호와 계좌주 그리고 이체 받은 사람, 이체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을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이 혼인 출산 공제는 이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경우 총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혼인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산 후 2년 내에 증여받은 건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받고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증여세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자금 출처 조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조사가 대표적인 증여세 세무조사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증여세 신고 유무와는 관계없이 이 부동산 같은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나오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이 국세청 PCI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신고한 소득보다 취득한 자산의 금액이 더 클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죠. 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다뤘으니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시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 이 등기가 수반되어야 하는 자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무조사가 나오고요. 그 설사 증여세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국세청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해명 요구나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 증여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본 자산에 대한 시가가 없다면 그 유사 재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 등을 적용하고 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제 기준 시가를 적용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예컨대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파트 101동 707호를 7월 1일에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그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이후 3개월에 그 707호에 대한 다른 거래 내용 및 감정가가 없었고요. 그 같은 단지 내에 평수와 층이 유사한 거래도 전혀 없어서 이 기준 시가 10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슈 케이스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시에는 조회되지 않았던 같은 동 907호에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 사례가가 20억이 있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세무조사 또는 해명자료 요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 케이스는 이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이 현행 법령상 국세청은 신고한 가액과 추정 시가가 5억 원 또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이 신고 사후에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감평가가 예를 들어 20억일 경우에는 20억으로 증여세를 부과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에 신규 판례가 형성되었는데 국세청이 시행 중인 사후 감정평가에 근거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첫 번째 판례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판례로 세무업계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판례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 400억 원으로 산정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이 700억 원으로 재산정하여 상속세 164억 원을 추가로 납세자에게 부과 처분한 건입니다. 이에 납세자는 사후 감정평가 사업이 위법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납세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이 범위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판례로 인해 행정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이 국세청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3심까지 항소를 진행할 것이고 이로도 안 된다면 이제 세법 개정 및 기준시가 증액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유사매매 사례가가 없는 경우 무조건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있고요. 만약 상속 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사후 감정평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신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신 판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증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들부터 최신 판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